후다입니다. 오늘은 조울증 약 부작용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댓글로 체중 변화, 그리고 제가 느끼는 걸로는 손떨림, 근육 긴장, 세 번째로는 잠이 많아지는 거, 특히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생각의 폭과 깊이가 좁아지는 것,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로 말을 해보려고 해요. 우선 제가 먹고 있는 약을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리튬과 아빌리파이, 로라반을 최소 용량으로 복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똑같은 약이더라도 제약사에 따라서 약 이름이 조금 상이하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로라반, 아빌리파이, 리튬 이렇게 먹고 있어요. 제가 부작용을 느낀 순서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리튬을 먹고 나서 손떨림과 근육 긴장이 바로 부작용으로 와닿았었거든요. 지금은 그래도 좀 많이 괜찮아진 편이죠? 거의 안 떨리는 편인데 그래도 좀 긴장되는 상황에 가면 다시 손떨림과 근육 긴장이 조금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무겁지 않은 찻잔 드는데도 손이 이렇게 떨릴 정도로 이렇게 마셨었거든요. 그래서 부작용에 대해서 의사 선생님과 의논을 나눴었는데 당시에는 이런 손떨림을 완화시켜주는 약을 또 처방해 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또 제 입장에서는 지금 그 당시에는 먹고 있는 약이 좀 더 용량이 많았어가지고, 그리고 당시에 종류가 더 많던 건 아니었지만 약을 더 많이 먹는다면 이 약 때문에 또 부작용이 생길지도 모르고 약이 늘어난다는 거에 좀 부담감이 있었어가지고 그냥 먹지 않고 버티고 견뎌보겠다, 제가 이걸 이겨내보겠다 라고 해서 좀 이겨냈더니 적응이 됐나봐요. 그래서 지금 손떨림이 진짜 전혀 없어요. 그럼 아무래도 약 용량을 줄인 것도 큰 것 같아요. 복용량이 줄어드니까 부작용도 아무래도 줄어든 그런 연관성이 있지 않았나. 그리고 저도 살이 찌긴 쪘어요. 많은 분들이 댓글로 같이 조울증 약을 먹으면 살이 찌는데 좀 살이 안 찐 편이시네요 라고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저의 경우 우울사파 때 병원을 찾아갔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한 거의 40kg 였었거든요. 저한테 건강한 몸무게가 한 48kg 정도인데 제가 그때 밥도 잘 안 먹고 물도 거의 안 마시고 해가지고 몸무게가 한 40kg 정도로 나갔었어요. 그래서 약을 먹고 좀 건강해지면서 찐 게 지금 다시 47, 48 이 정도인데 저는 다시 건강해진 몸무게로 찐 거라 좀 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한참 다시 몸무게가 회복했을 때는 50kg도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도 50kg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제 적정 몸무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 50이 될랑 말랑 할 찰나에는 항상 50이 넣을랑 말랑 할 때는 다이어트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면 당연한 말이지만 식이요법으로 좀 먹는 양을 줄였는데 특히 탄수화물이랑 지방 이런 것들을 좀 줄이려고 했고, 그 중에서도 저희가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은 밥을 이렇게 한 공기가 있으면 반 공기씩만 먹으려고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먹는 양을 줄이려고 했고, 그리고 제가 운동은 싫어해가지고
자발적으로 운동을 꾸준히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내고 일부러라도 해보자 해서 지금 필라테스를 3월부터 지금 하고 있네요. 3월부터 일주일에 2번씩 나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근육이 막 늘어난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코어가 잡혀가고 있는 느낌이랄까? 또 지금까지 지금 손떨림과 근육 긴장 말씀드렸고 살 말씀드렸고 이제 졸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그 조증 기간과 우울사파 기간 때 그 어느 사이에 있을 때는 좀 상태가 증상이 심했을 때는 잠이 너무 안 와서 문제였어요. 막 며칠 막 밤새도 잠이 안 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눈만 맞추면 자거든요. 하루 종일 잘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컨디션이 안 좋은 날에는 아침에 일어나려고 해도 지금 일어나면 몸이 너무 아플 것 같다 이런 하루 종일 몸이 좀 기운이 너무 없을 것 같다. 정신도 너무 깨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특히 제가 출퇴근할 때 그게 너무 심했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환절기 때. 아침에 제 친언니랑 싱가포르 여행을 갔을 때 언니가 그 제 조울증 증상에 대해서 언니도 가족이니까 잘 알고 싶어서 물어봤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드냐라고 말을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저 진짜 힘들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그래서 늦게 자는 것도 아니거든요. 거의 12시쯤 자기도 하고 더 일찍 잘 때는 11시 반쯤에 잘 때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언제 자느냐보다 지금 약 때문에 아침에도 졸린 것 같아서 먹는 복용 시간에 항상 10시에 알람을 해서 맞춰서 먹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9시에서 10시, 웬만하면 11시에는 안 일어나려고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는 건 저도 아직 극복을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졸리고 너무 졸리고라기보다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진짜 제 의지로 잘 안 돼요.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이런 정신건강에 대한 인스타툰을 봤어요. 근데 실제로 몸이 아프거나 하면은 이게 증상이 잘 느껴지니까 내가 좀 더 아프니까 아침에 못 일어나고 자는 거 정도는 괜찮아 라고 자기 자신을 이해를 해주잖아요. 근데 이렇게 조울증, 우울증, 뭐 이런 신체적인 아픔이 아니라 정신 건강이 아플 때는 그런 증상이 잘 비교적으로 느껴지지 않으니까 내가 아프다라는 거를 인정하거나 좀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아침에 못 일어나는 거를 되게 나약하다고 항상 생각을 해왔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는 지금 약을 먹고 있고 어느 정도 일상생활이 가능하지만 여전히 좀 힘든 점이 있는 환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아침에 아직 못 일어날 정도로 회복이 되진 않았구나 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도움이 되실진 모르겠네요. 어쨌든 전 그렇게 합리화하기로 했어요. 조금씩 그래도 더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리듬을 만들어 보려고요. 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실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조울증이라는 게 조증이 있고 우울증이 있는 이런 리듬이 반복되는 그런 병이잖아요. 근데 특히 조증일 때 애는 진짜 생각이 엄청 빠르고 엄청 많고 그래요. 근데 저도
언제부터 제가 조울증 증상을 갖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평상시에 저는 생각이 엄청 빨라서 엄청 진짜 그냥 제가 말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항상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생각이 엄청 빠르게 전환이 되고 그리고 어쨌든 그랬거든요. 생각이 엄청 그냥 마인드맵이 여러 개가 펼쳐져 있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계속 가지를 뻗쳐나가고. 근데 이런 게 제가 대학교 때 용돈벌이를 하려고 공모전을 되게 많이 나갔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나갈 때는 되게 도움이 많이 돼가지고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의사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시길 사람들이 조증일 때는 되게 의욕이 넘치고 하니까 병원을 잘 안 찾아온대요. 자기가 이렇게 아프다는 걸 인식도 많이 못하고. 근데 보통 우울사파 때 많이 병원을 찾아오는데 이런 것만 봐도 일단 생각이 많고 빠르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것과 같이 이런 점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왔는데 바꿔야 된다는 필요를 못 느끼고 있었는데 조울증 그런 기분 조절제를 이렇게 좀 이렇게 되던 거를 이렇게 만들고 어쨌든 조증을 완화하고 균형을 찾는 그런 약을 먹다 보면 이건 제 생각인데 아무래도 그런 생각이 많고 막 다 마인드맵이 뻗쳐나가고 동시다발적으로 뻗쳐나가고 그런 걸 좀 줄여주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그랬지만 지금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근데 이게 원래 보통 괜찮은 상태인가? 생각하면 그 전만큼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답답하고 그 전만큼 생각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좀 내가 바보가 된 기분이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실제로 막 단어가 생각이 안 나고 그거는 제가 아마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겠지만 어쨌든 그런 단점? 혹은 제가 불편하다고 느끼는 점? 혹은 이게 정상이지만 그전과 달라져서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점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 4가지 정도 제가 느끼는 점을 공유 드렸는데 공감이 되셨을까요? 또 다른 궁금한 점들이나 다른 부작용 혹은 또 얘기 나누고 싶으신 거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말씀 주세요. 그럼 제가 읽고 이렇게 얘기를 만들어서 소통의 장으로 조금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안녕.